반갑습니다. 새롭네요. 대전에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인가? 대전 엑스포? 네. 그때 이후로는 대전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대전 또 우리 같이 뉴스키나는 식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일단 왔을 때 사무실이 너무 예뻤어요. 안 그래도 이 블라인드 열매 햇살이 착 들어온다고 하시던데 진짜 이런 데서 사업하는 사실 대전이 되게 열악했잖아요. 사무실도 없었고 근데 저 하고 계신 게 참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랠리 때 안 그래도 답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올해 이제 뉴스킨 사업을 9년째 하고 있고 뉴스킨 부부 사업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와이프가 원래 현대그룹 계열의 대학교 공채 1기 증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뭐 말해도 되는 녹화하지만 그 하이투자증권이라고 지금은 바뀌었는데 예전에 CJ투자증권에 대학교 공채 1기로 윤곽 기사님이 들어갔었고 그때는 결혼이 아니라 교제를 하고 있었을 당시인데 교제를 하고 당시에 저한테 이제 CD 한 장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 회사를 알아봐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저도 금융을 전공했고 둘이 아침에 금융자격증이 한 1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보다는 회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고 학교에서 주로 공부했던 게 기업 분석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항상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CD를 놓고 틀었더니 이때 여기 보신 분 아마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에이지라 트랜스포메이션이 LTO처럼 처음 나올 때 약간 저희가 홍보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CD를 놓고 틀었더니 나오는 영상이 화장품인데 6개월 정도로 바르면 10년이 젊어진대요. 그런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 얘가 미친 다단계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했었어요. 그냥 하고 나서 근데 그 뒤에 던진 말 때문에 이 회사를 알아봤어요. 윤곽 사장님이 이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대. 그리고 시행등급이 5A1이죠. 왜냐하면 금융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 흔히 말하는 최고의 회사 S 회사 같은 경우도 AAA, AA를 왔다 갔다 할 때였고 저도 사실은 5A1이라는 시행등급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 위주로 기업 분석이었지 해외 기업은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집으로 들어가서 바로 했던 게 뉴욕 증시에 그냥 바로 들어가 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도 큰 주식시장이 두 개가 있죠. 코스피, 코스닥 두 개 있는데 거기와는 뭐 잽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큰 시장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단계 회사가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안 믿게 됐어요. 저도 선입견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것도 다단계 회사가. 그래서 들어가서 뉴스킨을 쳐봤더니 풀네임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고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주식을 하신 분들 좀 아실 텐데 심볼이라는 걸 씁니다. 그거를 NUS만 치셔도 나와요. 진짜 상장되는 거고 이 회사는 뭐지? 그때부터 제가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들었고 그 이후로 6개월 정도로 이 회사를 더 알아보고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먼저 전업을 했고 6개월 뒤에 윤곽 사장님이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합류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뭐 그때 알아봤던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회사가 발표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객관적인 자료로 회사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주는 비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네. 제가 이걸 네, 세 가지 주제인데요. 뭐 흔히 우리 뉴스킨에서 발표한 3P 전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 그 다음에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 세 가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 전에 조금 이해를 돕고자 혹시 저희 회사가 디비전 경영을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회사가 이렇게 4개의 자회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퍼스널 케어를 주관으로 한 뉴스킨, 그 다음에 대체 건강기능식품인 파마넥스, IT를 기반으로 한 디플랜이 전 세계 최초로 기부를 사업화시킨 너리시트 칠드런 이렇게 4개의 자회사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제가 처음에 알아볼 때 뉴스킨을 이야기했을 때 저도 남자인지라 화장품에 진짜 화자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피부에 진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진짜 뭐 많이 바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킨을 아이템으로 이야기하는데 왠지 제가 방판 아줌마가 되는 것 같아서 꺼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파마넥스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건강기능식품인데 이걸 또 제가 사업 도구로 하는데 왠지 제가 약장수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꺼내지더라고요. 이거. 근데 제가 봤던 비전은 사실 빅브레니스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뉴스킨에서 리더 사장님이 말하기로 미국 뉴스킨에 전기가 팔리고 있대요. 혹시 여기서 전기의 질을 따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전기는 정말 좋은 전기야라고 하시는 분 맞죠? 전기는 불이 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 와트의 차이 뿐이지 사실 뭐 질을 따지실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건물에 매달 쓰는 전기세의 일부분을 내 커미션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아이템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훨씬 더 관심을 가져주고 빅브랜디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가 거래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전력거래소에서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알아봤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력거래소 민간 기업 간에 거래되는 규모가 연간 5천억 원 정도였어요. 왜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전기 민영화된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게 만약에 전기가 민영화가 되면 어떤 형태로 되는지 사실 저는 되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약간 2차전지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흔히 말하면 LPG 가스통처럼 한 달 쓰는 전기에 약간 뭐 이제 전지가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게 그렇게 되면 민영화가 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아니면 다시 배관을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 그게 민영화도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가셔야 되면서 요즘 혹시 넥센 타이어 아십니까? 네. 그 회사에 지금 타이어에 RFID 칩을 다 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냐면 자율주행 때문에 그래요. 도로에 칩이 깔리고 타이어에 칩이 깔리면 진짜 자율주행 가능한 거죠. 요즘에 뭐 제 차도 마찬가지지만 핸들 놓고 가잖아요. 한 10초? 10초 정도 레인 어시스트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인지를 하고 따라서 핸들을 움직여요. 그런 것들이 이런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다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쪽 분야에서 저는 이게 진짜 나한테 큰 아이템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회사를 더 알아보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제가 밝혀버렸는데 이게 어느 회사에 다 똑같은 계열사인지 아십니까? 같은 회사입니다. 뭐 회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C 그룹이에요. 흔히 말하는 공식빵의 대명사 샤니에서 다 나온 게 아이스크림을 전문으로 한 베스킨라빈스, 도넛을 전문으로 한 던킨도너츠, 그 다음에 삼리, 파스구치, 파리바게트 전부 다가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에서 디비전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의 계열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2개. 보여드릴게요. 잘 12개예요. 흔히 말하는 남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데리카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람보르기니, 벤틀리, 포르쉐 맞죠? 이 회사가 만약에 폭스바겐 벤틀리,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이렇게 달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래도 폭스바겐 디젤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났었는데 이미지 하락이 정말 많았겠죠. 근데 브랜드화를 다 시켜놓은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뉴스킨도 4개의 자회사로 브랜드화를 다 시켜놓고 뉴스킨은 20년 이상, 거의 30년 이상 화장품화, 사람의 피부만 연구한 회사거든요. 그런 것처럼 특별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브랜드 전략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뉴스킨도 디비전 전략을 하고 있었고, 뭔지는 다 아시겠죠? 네. 한 번쯤은 가셔서 밥을 한 번쯤은 다 사먹어 보셨을 텐데, 지금 더본 코리아의 계열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계열사는 6개. 근데 브랜드가 40개가 있습니다. 가맹점은 몇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종원이 왜 돈을 막 끌고 모은다는 말을 들을까요? 한 1,4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가맹되어 있는 가게의 숫자가. 근데 전부 다 이 브랜드들도 다 가맹이 되어 있는 거고, 그 1,400개에서 매달 올리는 매출의 약 작게는 이제 3% 정도가 백종원 씨에게 로열티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뉴스킨이라고 하는 일은 이런 백종원 같은 소득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뒤에 가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컨벤션이 있었어요. 지금은 북아시아 컨벤션으로 통합이 됐고요. 왜냐하면 경제 선진국이라고 치면 미국과 일본을 말할 수 있을 텐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많게는 20년에서 15년 정도는 앞선다고 하고 있고 일본이 15년에서 10년 정도는 앞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킨도
일본이 저희가 먼저 오픈을 했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인가요? 저희가 뉴스킨 들어오는 거 외국 문물 반대해가지고 저희를 못 들어오고 일본을 먼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달을 했었고 이 경제 선진국인 일본에 가서 뉴스킨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본을 먼저 보기 위해 제가 일본을 갔었어요. 이거를 조금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유행하는 아이템이 꼭 한국에 가져오면 4, 5년 뒤에 유행을 했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게 다마고치, 공룡에서 알판에서 막 공룡 키우는 거 있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처음 나왔던 게 MP3 CD 플레이어였어요. 그게 MP3 왜냐하면 예전에 테이프 세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MP3라는 게 나오면서 수십 곡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소니, 파나소니의 제품들. 그 제품들이 일본에서 한참 유행하던 것들인데 꼭 한국에 가져오니까 4, 5년 뒤에 유행을 했던 게 그만큼 흐름이 빨랐던 거죠. 일본도 뉴스킨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 컨벤션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뉴스킨을 시작한 나이가 28살이에요. 정말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무실에 가니까 40, 50대 아주머니 분들밖에 없고 다 왜 뒤에서 보면 똑같은 머리죠. 한방 머리들 다 똑같은 머리들이 이렇게 있었고 20대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저하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황준표 사장님 딱 저희 사무실에 2명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 게 지금 앞에 있는 제 파트너 2분이 24살이에요. 그리고 한 친구는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영문학과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자퇴하고 지금 첫 직장으로 뉴스킨대요. 선택을 하고 있고 제 BBP 라인. 제 BBP 라인이기도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궁금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일찍 시작했다고 28살에 시작했으면 빨리 시작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더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첫 직업으로 첫 직장으로 뉴스킨을 시작한다는 게 이 친구들이 보는 뉴스킨의 비전은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곧 있으면 9월에 또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구호사업자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와이프가 될 친구는 10년 넘게 또 치위생사로 활동을 했었던 친구고 지금 계속 투잡으로 나오면서 결혼과 동시에 전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이 친구들이 보는 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도 또 지금 이 친구의 1대 파트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일본에 근데 28살에 이제 일본을 가서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 장면이 들렸어요. 여기 보시면 흔히 뉴스킨에서 말하는 최고직급이라고 하는 블루다이아몬드 100만 장자들이 올라와가지고 시상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는 것처럼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뉴스킨에서 최고직급 확대 연봉을 받고 있는데 더 놀랐던 건 이 친구들의 나이였어요. 왜냐면 사무실에 20대 저 혼자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찾아볼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 갔더니 거의 절반의 가량이 남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20대 초중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초중반의 이 친구들이 블루다이아몬드 100만원대 티멜티 배지를 달고 있는 거 뭐 도대체 이건 뭐지? 진짜 뒤통수한테 탁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봤던 미래는 10년 뒤에 우리나라 무조건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해요. 취업난에 지금 5%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취업도 힘들고 하니까 대기업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르바이트로 투잡스 리잡을 하면 대기업 연봉을 받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투잡스 리잡의 개념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을 때 사람들이 투잡스 리잡으로 뉴스킨을 많이 시작했는데 손익분기점이 넘자부터 이제 전업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남자들이 이제 비즈니스로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진짜 무조건 바뀌겠다고 해서 제가 와서 이 사업에 더 매진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한 3년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남자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하고 지금 부산센터 얼마 전에 투잡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저희가 가는 차면 한 300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부산 워크인센터에 300명이 모이는데 투잡들도 요즘에 거의 만석이 되는데 그 절반이 남자였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진짜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왜냐면 경제용어로 말하면 선진국 동교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선진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는 게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던 게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젊은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요즘에 왜 어느 센터든 랠리장에 가보셔도 젊은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그냥 실제로 앞으로의 주도가 밀레니얼 세대로 바뀌면서 이 친구들은 아마 더 많이 오게 되고 그 특히 중심에는 SNS가 아마 중심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시상식을 도쿄돔에서 받았었어요.
그때 왜 크루즈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7박 8일 동안 크루즈를 타고 도쿄도 일본 이제 그때 이제 북아시아 컨벤션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도쿄돔을 회사에 통째로 빌려버렸어요. 근데 민간 기업이 도쿄돔을 통째로 빌리는 일이 거의 없대요. 그러면서 회사의 사이즈를 알 수 있는 게 혹시나 일본 쪽에 모여가고 계신 분이나 일본 쪽에 좀 일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아신대요. 도쿄돔을 통째로 빌린 다음에 어느 정도의 카파에 회사들이 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통째로 빌려서 저희 행사들을 진행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피셜 뉴스킨 재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뉴스킨이 아니고 일본 뉴스킨에 찍혀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제 카메라 갑자기 다가오니까 옆에서 윤곽 사장님이 빨리 아니 뽀뽀해 빨리 뽀뽀해서 텔레폰이나 하는 걸 찍었는데 카메라에 탁 당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찾아보면 안 나와요. 일본이. 왜냐면 가서도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오해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좀 일본 스타일 같은가 봐요. 생긴가. 그러니까 가만히 이번에 컨벤션 가서 일본 사람들이 계속 말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하나를 그래서 배웠어요. 뭘 배웠냐? 와다시고 가꼬구인이라고 한국인이라고 이제 배워서 그 말 요즘에는 그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제가 다이아몬드 인증식을 받고 그리고 이 노래 다들 아실 거예요. 마룬5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최고의 밴드라고 칭하는데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시상식은 또 이제 마룬5가 오는 글로벌 컨벤션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마룬5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저기가 어디죠? 그룹이라고 치면 BTS 맞나요? BTS가 가장 많은 뷰를 찍었던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6억 9천 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마룬5에 방금 나왔던 슈가라는 노래가 유튜브 몇 뷰인지 아세요? 29억 뷰. 대단한 그룹이죠. 근데 이 그룹이 와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축하 공연, 약간 콘서트식으로 축하 공연을 하는데 저는 뭐 많이 불러봤자 한 3곡 정도 부르고 갈 줄 알았어요. 1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1시간 내도록 저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주고 가는 거예요. 아니 보면서 도대체 이 회사는 뭐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 저렇게 1시간 동안 잡아놓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것도 우리 약간 보면 공연, 축하 공연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것 때문에 더 놀랐어요. 다들 아시죠? 나주평야 발바리치아와 맞죠? 발바리치아와 합니다. 라이온킹 유재곡이잖아요. 저희들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모든 영화의 영화 음악을 만드신 한스 지머라는 분이 계세요. 영화 음악의 거장이라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티메이트 시상을 봤는데 자기 뮤지션들 수십 명을 내려가지고 이 배경음악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진짜 도대체 이 회사 뭐지? 하면서 나도 저런 무대에 꼭 티메이트로 올라가야겠다고 하면서 제가 티메이트의 꿈을 꾸었던 작년에 이제 제가 하와이 티메이트를 달성하게 됐고요. 진짜 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했던 말이 더 유명하다고 하죠. 임머신들이랑 많이 만난 자리에서 뭐 오늘 어땠냐, 오늘 나의 공연이 어땠냐고 물어봤대. 그 임머신이 당연히 진짜 최고의 공연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더 고칠 게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의 아드님이 현직 뮤지컬 배우세요. 그 친구가 같이 갔어요. 글로벌 컨벤션에 같이 갔다가 그 친구는 더 길게 잡고 뉴욕에 조금 있다 왔는데 그 친구는 뮤지컬을 하는 친구다. 지금 킹하선가요? 아더 킹하더 지금에도 지금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배우 이종찬이도 그 친구가 이제 같이 가서 보면 그 음악을 좋아하고 뮤지컬 실제 그 직업군에 있는 친구들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1시간 넘도록 저희의 팀메이트 인증식을 위해서 배경을 깔아준다는 걸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더 큰 비전을 또 보게 되셨던 경우고요. 아까 제가 이제 금융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자료 들어봤어요. 그냥 하는 말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신용등급이 5A1이라는 말,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냥 조용히 가서 저는 좀 알아보는 스타일이에요. 막 좀 깊게 들고 파는 스타일인데 아까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1년 동안 한 해를 되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회사한테 마지막 종을 칠 수 있는 클로징 벨의 자리를 주어져요. 그거를 한 회사가 영위를 하면서 한 번 하기도 힘든 클로징 벨을 회사가 개종식까지 총 5번 올렸어요. 김 사장님 다들 아시죠?
김찬 사장님 전 직장이 LG 필립스 LCD라고 하는 대기업인데 거기에서 클로징벨을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거기는 한번 올린 것만으로 회사 복도 본사 끝에서 끝까지 현수막을 다 걸어놓고 그거를 몇 년 동안 내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는 총 5번을 올린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올리니까 저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있으신 분들은 각국의 대표 리더 사업자예요. 사업자들이 이 자리에 종목을 치기 위해서 경매를 합니다. 근데 최소 1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은 전부 다 저희 포스코구 재단에 기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리고서라도 클로징벨이 올라오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기 얼굴을 이제 찍고 싶어 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거 보고 참 뿌듯했거든요. 오전 궁중을 하시는 분들이 모르실 리는 없는 월스트리트, 금융의 메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에 미국 성조기 협회 뉴스킨이 이렇게 깃발이 같이 달린 거. 아,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번에 개종식 열린 것까지 포함하면 뉴욕스탁에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찍은 거거든요. 뉴욕 증시에서 실제로 뉴스킨의 심볼이 NUS라는 심볼로 지금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 지금 클로징벨을 올리고 있는 게 생방송으로 방송이 됐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 금융 쪽에 계신 분이라면 회사를 더 알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 거는 이 경영진의 약간 본목성까지 같이 봐요. 실제로 이렇게 또 개념식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보는 자료 중에서 제가 또 찾았던 게 토탈 뷰티 미디어닷컴에서 브랜드 퍼포먼스 리포트라고 해서 여기서 미국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평가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브랜드 순위를 못 냈는데 여기 보면 샤넬, 에스티로드, 디케이나 디올 뭐 웬만한 명품들이 이 자리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서 2010년도 1월에 뉴스킨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2월에도 1등을 하고 3월에도 1등을 했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평가하기에. 저는 혹시 이 자료 믿기시나요? 저는 자료를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포토샵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자료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했던 것은 토탈 뷰티 미디어닷컴 이 사이트에 그냥 바로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그때 당시에 13가지 베스트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프로덕트 중에서 뉴스킨 에이지라 퓨처 세럼이 넘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회사가 말하는 게 진짜네. 이 제품들이 진짜네. 라는 거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확신을 제가 더 해갔던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아까 지금은 그 DMB로부터 저희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5A1이라는 시용 등급을 더 이상 쓰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쓰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쓰냐고 했더니 사실 더 이상 DMB의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대요. 그만큼 재무가 건전성이 안전하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소비자분들이나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이걸 전해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협회에서 저희 회사 시용등급을 1등급으로 지금 딱 찍혀 있습니다.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BBB라고 하면서 미국 거래계산협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닉네임이 BBB 닉네임이 미국 소비자들의 수호천사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의 제품을 쓰시고 만약에 피해를 보시잖아요. 이 회사에 이메일 하나만 보내면 이 회사가 다 처리를 해줘요. 그 정도로 소비자를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드는 국가기관 단체인데 거기에서도 등급을 매깁니다. 근데 그 등급에 보시면 A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뉴스킨이 실제로 A 플러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A 플러스라는 등급은 A 플러스부터 F 등급까지 부여되면 평가는 소비자 불만과 그에 따른 처리 방식은 물론 업종의 업종과 회사, 역사, 비전 및 관계 당국에 대한 제재 여부 총 16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지금 A 플러스라는 최고의 등급을 받고 있는 회사가 뉴스킨입니다. 이거는 뉴스킨 그 본사 홈페이지입니다. 미국 홈페이지 가보시면 조그맣게 여기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보시면 레이팅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는 BBB로부터 A 플러스의 레이팅을 받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그대로 걸어놨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법치국가 맞습니까? 문구 하나만 잘못 올려놔도 바로 소송이 걸립니다. 그리고 왜 교통사고가 나면 변호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먼저 뛰어온다고 하잖아요. 실례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미국에서 제가 초반에 많이 써먹었던 예인데 그 어떤 아이가 고양이를 키우는 아이 고양이를 목욕을 시키고 나서 걔를 말린다고 전자레인지를 놓고 돌려놓은 거예요. 아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다행히 고양이가 죽었겠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전자레인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순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경고내고. 그 책 안내 책자에 동물을 놓고 돌리면 안 된다는 그 주의사항이 안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순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 보면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다 적혀 있죠. 그것도 미국에서 발생한 소송권 때문에 모든 차들에게 다 적용이 된 거예요. 그만큼 문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구에서 저희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지금 비비비로부터 A+ 레이팅을 받고 있고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도 많이 들으셨죠. 그 내용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를 우리 심장과 같은 철학으로 지키고 있다. 그렇게 다 적어놨는데도 지금 34년, 35년 오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법적 소송을 당한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들을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다른 회사보다 10걸음 정도 앞서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모든 회사들이 유분 베이스를 이야기할 때 뉴스키는 수분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회사들이 수분을 이야기하니까 뉴스키는 항산화를 이야기했고 이제 요즘에 많이 따라오죠. 항산화 이제 많은 회사들이 항산화를 이야기하니까 뉴스키는 이제 말을 못하지만 안티에이징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화장품 CF도 보시면 전부 다 하나같이 안티에이징 하잖아요. 근데 뉴스키는 한 단계 더 진보했습니다. 우리 화장품 법상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약간 홍길동처럼 사실 유전자 발현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다른 회사보다 10걸음 정도 앞서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못해도 한 2, 3일 정도는 앞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뒤에 가면서 입증되는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뉴스킨이 유전자 전문기업 라이프젠을 인수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보시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사는 조직은행, 독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및 특허와 관련된 유전자 조사가 주요 자산인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협업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지락 제품이 팔려 나갈 때마다 이 라이프젠에 로얄티를 줬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큰 마음을 먹고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 이유는 조금 더 로얄티를 주는 대신 그 비용을 줄여서 우리 사업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커미션을 줄 수 있고 또 R&D에 투자를 해서 조금 더 품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큰 거액을 들여서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임원진들의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사실 티베트 트립 때 발표된 내용인데 회사가 엘리베이트라는 제조회사를 인수했어요. 근데 무려 1,000억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1,000억이라는 게 안 나시잖아요. 뭐 생전 보도 못한 금액이라서 보통 제조회사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작은 제조회사들은 그냥 뭐 몇십억 자본금을 보통 얼마 갖고 시작을 할까요? 그럼 네트워크 같은 업종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A사 제가 어디 회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가장 큰 A사 이렇게 말하면 다 아시겠죠? 그 회사 자본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억? 그 회사 자본금이 300억 정도 됩니다. 네. 300억인데 지금 1조 넘게 매출을 올리고 있죠. 삼성,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00억 정도로 만들어진 회사가 지금 몇십 조에 이렇게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면 이제 투자자로부터 받는 돈이 그 돈으로 회사를 이제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1,000억을 들여서 인수했다는 것은 그런 회사 한 3-4개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들여서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로 이제 제가 이번에 2월 마지막 날이죠. 2월 28일 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주주회사다 보니까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서 주주들을 모아놓고 우리 회사의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현 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회사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회사를 인수했던 게 저희 뉴스킨 뉴스킨 본사 홈페이지에 여기 인턴을 구한다고 직원을 구한다고도 공고까지 떴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찾아보면서 회사가 진짜 이 회사를 인수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알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 뭐냐면 우리 건강기능식품 전부 다 거의 캡슐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100%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트로피오카라는 원료로 아직까지 그런 회사들이 드물거든요. 그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에요. 그 회사를 사버렸고 지금 보시면
코셔라고 들어봤어요? 할라. 이게 뭐냐면 이슬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인증 마크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 요즘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 마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UNPA라고 하는 것은 세계 미국 천연 제품 공급 업체라고 해서 그 협회예요. 그 협회에 지금 율킨이 가입이 되어 있고 NSF라고 하는 것은 WHO에서 지금 인증한 약간 안전성 테스트 기관이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모든 곳에 이 회사가 전부 다 인증을 다 받았어요. 별로 맞죠? 안 하듯이 이것들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코시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유대인의 독특한 정결 음식을 의미하며 인증마크는 음식 재료 생산 시설, 조리 공정 등 하나의 제품이 완성될 때 필요한 것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친 식품 인증 마크고 할랄은 이게 보통 이슬람이 불산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이 되는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또 인증을 받았는데 이 두 인증 마크조차도 0.1%의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어도 인증이 안 돼요. 그리고 매년 갱신을 해야 돼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매년 주기적으로 이거를 인증을 거쳐요. 근데 이 인증 마크를 다 받은 회사가 아까 말했던 엘리베이터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만들어진 지금 앞으로 업그레이드 식품이 나오게 된다면. 근데 거기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글로비브가 또 합작이 됩니다. 얼마 전에 혹시 회사 공지사항 보셨나요? CA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죠. 보셨어요? 보였죠? 진짜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게 뭐냐면 조절 가능한 농업 환경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직역을 하자면 CA라는 용어를 회사가 또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 플랫폼으로 회사가 엄청난 발전을 가져가겠다라고 만들었는데 흔히 말하면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마트팜의 기술을 회사가 지금 그 회사를 인수했고 그 회사로 인해서 지금 들어가는 처음부터 묻어지는 씨앗의 단계부터 회사가 다 컨트롤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팜 같은 개념은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걸 찾아보시고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회사가 또 인수를 했거든요. 글로비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가 가져올 앞으로의 변화, 혁신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단순한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회사가 아니겠다라는 왜 회사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에 기회를 주는 회사로 바뀌겠다고 말을 했는지를 조금 더 실감나게 아실 수 있으실 거고 아까 UNPA라고 해서 왜 미국 천연식품협회 같은 경우에 뉴스킨 이사진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냥 멤버가 아니라 여기 이사진으로 올라가 있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실제로 지금 캡처를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회사는 다 보유를 하고 지금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냈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발표에서 제가 더 놀랐던 거는 엘리베이터 하나만 인수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본사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와사치라는 회사가 케이스팩이라는 회사를 3개의 회사를 지금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어카운트 매니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정보를 너무 빨리 캐치를 하나 봐요. 그래서 요청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카운트 매니저도 저 회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사치라고 하는 회사는 제품 개발을 하는 회사고 케이스팩이라고 하는 회사는 제품의 포장을 하는 그러니까 케이스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발표한 거 기억나시죠? 트립 때 발표한 거. CSV를 80으로 올리겠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까 제가 뒤에서 아까 오시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한 회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 직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킨 전체 우리 뉴스킨 코리아에 사업자가 몇 명이 있냐면 한 7,800명 정도 돼요. 약 8,000명 정도 돼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10,000명이 꽤 안 돼요. 그 10,000명의 커미션을 3개월 뒤부터 10%를 다 15%를 인상해줍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내가 전달과 똑같은 매출을 하더라도 내 커미션은 15%가 많아져요. 그 8,000명의 직원들에게 모두에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반 회사가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어떤 제품을 팔면 3가지 부문의 이익으로 퍼지잖아요. 하나는 뭐 직원들 월급을 줄 거고, 하나는 R&D 기반, R&D에 투자가 될 거고, 하나는 회사의 이익을 가져가요.
근데 회사의 15% 이상을 가져가려면 회사 이익을 줄이던가 R&D 비용이 삭감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안 하고 지금 15%를 더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금 제품들이 케이스가 다 바뀌고 있죠. 리뉴얼이 되고 있는데 특히 셀텍스 같은 경우 용량이 더 커졌죠. 성능이 더 좋아졌어요. 가격이 얼마 올랐나요? 참 1,000원 올랐죠. 1,000원. 인해서는 어떤가요? 가격 그대로잖아요. 용량 올랐잖아요. 보안권, 제조원가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가격은 안 올려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세 회사들을 인수한 데 있어요. 케이스들이 다 바뀌죠. 왜 그러냐면 이 원사시라는 이런 제조회사에서는 만약에 흔히 우리가 말하면 한 달에 우리 뉴스킨에서 나오는 제품을 한 10만 개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7배를 만드는데요, 같은 시간에. 그래서 제조 비용을 다 줄이는 거예요, 지금. 20%, 케이스 쪽에서도 25%이 비용들을 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 커미션을 깎지 않고 오히려 올려주면서 가격의 제품을 전혀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즐이 제가 맞춰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회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용량도 더 늘리고 안에 성분들도 더 좋아졌는데 가격을 안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사실은 그 뒤에 몇 프로의 리듀스, 그러니까 뭐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전부 그 자료까지 사진이 다 있어요. 그거는 미국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PDF.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잘 모르시면서도 숫자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면 되고 케이스 지금 케이스를 바꾸는 이유가 있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가 다 바뀌고 이런데 이제서야 제가 이제 퍼즐이 막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이번에 또 선전포고라는 게 빅플랜 쪽으로 엄청나게 사업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집중을 하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빅플랜을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빅플랜이 우리가 파는 것보다 사실 실적이 잡히는 게 작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이익은 더 많아져요. 그러면 지금 80이 되던 CSV를 잘하면 90으로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리더 커미티들 회의 때 나온 건데 저희가 커미션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빅플랜의 매출을 더 많이 하면 왜냐면 거기는 매출을 많은데 저희한테 실적을 잡아주는 포인트가 작으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35% 분배해서 나눌 수가 있대요. 근데 그 빅플랜스를 회사가 발전시키겠다고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6월부터 나오는 게 지금 3개월 뒤면 한 6월, 7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거든요. 3개월 뒤가 딱 지금 여성용품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왜 회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왔는지 그냥 생각 없이 6월에 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계획들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진짜 비전을 보셔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 월급이 15%가 더 높아지는데 별로 안 행복하시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진짜요. 같은 포인트를 하시면 15%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상승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이런 제조회사들을 1,000억을 들이고 몇천억을 들여서 이 제조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대기업들이 전 세계 대기업들의 로망이 뭐냐면 포춘지 500대 기업, 포춘지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로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초고속 성장 기업의 68위에 뉴스킨이 랭킹이 됐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좀 보여드릴 자료인데 뉴스킨 글로벌 전체 마켓의 쉐어가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을 1번이라고 치죠. 그래서 그레이틀 차이나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틀 차이나 안에는 4개의 나라가 구분돼요. 차이나, 홍콩, 마카오, 타이완 이렇게 4개의 나라로 구분이 돼서 여기서 뉴스킨 전체 매출의 34%를 갖고 가고 있대요. 근데 룰스 아시아 보이시나요? 일본이랑 우리나라 두 나라뿐이죠. 이 두 나라에서 뉴스킨 전체 매출 32%입니다. 가고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두 섹션만 합쳐도 뉴스킨 전체에 거의 약 70%를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뉴스킨은 그리고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흔히 말하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해야 되는지 지리적 조건도 있지만 그런 이유들이 한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네트워크의 비전들이 그러니까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게 15년도 자료잖아요. 최신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17년도 자료예요. 왜냐하면 이제 18년도 거는 2019년 중반부 한 6월 돼야 나와요. 17년도 거는 좀 바뀐 게 있죠. 뭐가 바뀌었나요? 사우스코리아가 단독 2위로 올라왔어요. 일본을 지금 일본은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 마이너스 2%.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발전을 했고 지금 항상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1등을 하는 나라였어요.
그게 중국이 이제 들어오면서 중국이 부동이 지금 1위가 워낙 인구도 많고 매출도 엄청나니까. 근데 저는 한국이 단독 2위로 올라왔다는 게 더 큰 메리트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하는 공간이고 지금 얼마 전에